그 이후에 오는 현타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정과 관련된 거를 우리가 보수의 중심이다. 청년위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만약에 다음 선거에 청년 정치 발전 기금이라는 게 생겨서 만들어진다면 받겠지만 이렇게 선거를 치르고 이후에 내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아연님은 어떠셨나요?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고 느꼈던 게 저한테는 좀 되게 컸고, 청년이라든지 당사자단체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대한 어떤 공간이 없었던 어떤 것에서 출마했을 때 그 이후에 오는 현타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정치적인 동료들을 많이 좀 만들고 그 사람과 좀 미래를 도모하고 싶다는 희망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돈이 잘 안 모여요.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정치가 없었다면 좀 친구들처럼 평범하고 돈 모으고 같이 놀러 다니고 편하게 사람들 의식 안 하고 속에 있는 말들은 빵빵 하고 다니고. 근데도 이제 이미 들어온 거 돈이 잘 안 모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선거자금 지원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 그 정당의 지원이 사실은 꼭 필요하잖아요. 네.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출마 과정에서 선거 자금 외에 네. 그것도 궁금합니다. 선거 이제 사무실을 굉장히 이제 싸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페이스북에 샤라웃을 한번 해주셨어요. 광주 동구에는 박진우 후보가 있습니다 하면서 제 일정 캡처해가지고 같이 한번 페이스북에 올려주신 적도 있고. 냉정하게 평가하면은 너무 약해요. 아연님한테도 궁금해요. 출마 과정에서 정의당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와 좀 더 받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면 그게 무엇인지. 처음부터 저는 시당위원장님이랑 출마 관련해서도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지역위원장님과도 20살 때부터 봤었던 분이시고 하니 오랜 기간 그 출마를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셨고, 실제로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컨트롤 타워라든지 선거와 내 지역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게 저한테는 지원이 부족했다고 하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제 준비가 부족했다면 부족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정당 차원에서는 그 공천 제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체계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두 분은 그 정당 안에서 공천 제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일단 몸담고 있는 개혁신당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로 통으로 넘겨버려가지고 대표가 이제 관여 안 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8회 지방선거 들어가 봤을 때 제가 국민의힘에 있었을 때는 시도당에서 이제 그 공천을 했어요. 그리고 당협위원장이 추천서를 써가지고 이제 해서 면접을 보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15명이 구의원 나가겠다라고 하고 면접을 보러 왔는데 9명만 합격을 했어요. 거기서 면접 때 걸러낸 거죠. 한번 필터를. 이상한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데도 그 9명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 공천을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되고, 이거는 좀 이번 킥일 수도 있는데 전 전과가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해요. 이유 불문을 하고 전과가 있으면 안 된다. 약간 이 얘기 들으니까 왜 이제 뭐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에서는 옛날에 전과 하나도 없는데 출마하는 그런 거에 대한 뭔 말인지 아실까요? 그런 전과 말은 약간 뭐 음주운전 이런 거였어요? 네, 저는 그런 거예요. 음주운전, 사기. 특히 전과 관련된 거를 단호하게 쳐낼 수 있어야 된다. 공천이 관련해서 저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신진 정치인 혹은 젊은 정치인 이런 분들이 공천권을 가진 어떤 대표와 그런 그 대표하는 세력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치를 하게 된다는 게 그냥 문제점이 있고,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너 대구에서 국힘에서 해야지 왜 정의당에서 하냐. 기존의 어떤 그 정치 세력이 굉장히 공고한 정당 안에서는 그 공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도 새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들이 활동하기 힘들다는 문제의식까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는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지역
정치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의 입장으로서는 참 목소리 내거나 뭔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기에는 또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힘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역 정당 안에서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조금 없는 거죠. 개혁신당에는 우리 미래희망위원회라고 전국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당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시당들로 펼쳐져 나오면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개혁신당의 인기가 좀 더 높아져야지 할 수 있다. 안타까운 게 광주는 다른 타 당에서 생기기가 힘들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정치 이야기하려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도 진짜 폴티를 진짜 오프라인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런 건강한 커뮤니티가 있나 속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하려면은 결국에 정당에서 돈이 있어야 된다. 정의당의 진보정치 아카데미라고 해서 저도 2기 졸업생이긴 한데, 이 진보정치 아카데미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 이제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시면서 그 관련해서 노회찬 의원의 어떤 행보를 응원해 주셨던 분들에 대한 후원금? 그것들이 그대로 진보정치 아카데미의 청년 양성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서 그 재원이 마련이 된 거였거든요. 거기서 만난 네트워크를 좀 중심으로 좀 외롭지 않게 정치 활동을 계속 좀 이어왔고, 또 그런 배경으로서 이런 교육의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여기서 하나 덧붙이자면은 청년위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정치를 하는데 이제 청년, 여성 그 나누는 것 자체를 저는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여성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거고, 청년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법이 바뀌어서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도 할 수 있는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할 수 있는 거에 그 이런 정치 출마도 하고 정치 참여인데. 그럼 저 하나 물어볼게요. 네. 만약에 다음 선거에 청년 정치 발전 기금이라는 게 생겨서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나이가 돼서 선거 지원금을 더 준다고 해요. 그러면 그 기금을 만드는 거에는 반대하시는 건가요? 만들어진다면 받겠지만 만드는 거에는 별로 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청년 정치 참여를 위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죠. 네, 지금까지 두 정치인의 출마 경험과 선거 활동을 나눠봤습니다.